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슈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제였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폐기를 공식화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는데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직접 설계한 분이시죠.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김 교수님은 문재인 케어를 만드는데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 방송에서 이제 한 얘기인데 이게 네. 사실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보장성을 조금씩 넓혀왔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MRI나 맞습니다. 초음파 뭐 이런 걸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제 삼고 있는데 이 결국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하던 것이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모든 역대 정부들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왔고요. 네. 그래서 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초음파, MRI, 고가 항암제 이런 것들을 다 건강보험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던 것이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에 비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의 예. 재정 투자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서 좀 컸던 거죠. 예. 본질적으로는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장폭을 확대를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 수요가 그 전 정부보다는 확실히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것 같아요.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 원에 이를 것이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0.99%였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2.7%를 넘어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하고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보장성 강화를 시작할 때 건강보험의 적립금, 그러니까 저축을 해둔 돈이 있는데, 그게 한 20조 원 정도였습니다. 예. 원래는 그 중에 10조를 보장성 강화에 쓰기로 했는데, 사실은 돈을 덜 써서 문재인 정부 말에,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적립금이 여전히 2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적 적립금 자체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건강보험의 적자는 없었던 거죠. 적립금의 변화는 없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보험료를 많이 걷어서 돈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안 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10년 동안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 평균이 3.2%였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네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률이 2.7%였으니까 그보다 좀 낮았죠. 그리고 같은 기간에 가계 소득의 증가율이 한 3%에서 4% 정도였기 때문에 가계 소득의 증가 범위 이내에서 보험료 증가가 이루어진 거라 보험료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통계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건보료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서 17년 사이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1.1% 건보료 인상률. 그 기간이 건보료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기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약간 선택적으로 보험료 인상률이 낮은 구간을 뽑아서 이게 이제 비교를 하니까 좀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직장인들이나 지역 가입자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년 네, 오르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사실 뭐 건보 재정에 대한 염려는 다들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으로 네. 이게 지속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네.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더 좋은 네. 복지 혜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은 지속 네.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냐라고 네. 하면 그건 아니다가 맞는 말이고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이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을 우리의 소득 증가율 또는 물가 상승률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그 재정이 낭비되는지를 잘 찾아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해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 아주 그 미시적인 조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뭐 외국인 문제나 또는 MRI나 초음파에서 일부 그 남용이 일어나는 사례와 같은 거는 재정 규모가 대단히 작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재정 누출은 작다. 예, 그래서 그 감사원이 그 MRI 초음파의 그 재정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했는데 그게 한 2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요. 예. 현재 건강보험의 전체 그 진료비 규모가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2천억 원은 이제 큰 금액이긴 하지만 전체 재정이 한 0.2%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 작은 규모의 재정 절감으로는 그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훨씬 더 큰 문제, 예를 들면 실손보험의 문제나 뭐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나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진료비 지불 제도인 행위별 수가 제도가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런 문제나 또는 뭐 요양원 요양병원의 입원이 너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나 뭐 이런 그 큰 문제들을 해결해야 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 의료 쇼핑이나 외국인 건보료 문제나 이런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적해 주신 것 가운데 이제 실손보험이 눈에 띄는데 이 실손보험이 건보 재정에 영향을 미쳐요? 부담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형적으로 남용이 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백내장 수술인데요. 그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공수정체가 비급여인데 그걸 실손보험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뭐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인공수정체는 실손보험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그 진찰 입원 뭐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돈이 나갑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그 실손보험에 들었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낸 보험료에서 병원비가 다 계산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손보험, 그러니까 일단 비급여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본인이 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내야 될 진료비 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라도 그 부분에서 또 다시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본인 부담은 줄어들지만 건강보험에서 내는 돈은 사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술을 하거나 검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발생하죠. 아 그렇군요. 그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의료 쇼핑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같은 경우에 상위 10명이 1년에 1,200회에서 2,000회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그런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결국 이게 매일 일요일도 빠짐없이 하루에 4번, 5번 병원을 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뭐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사례를 정부가 발표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될 남용의 사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하루 외래 진료비를 5만 원을 썼다고 하면 1,000번을 하면 그게 5천만 원이고 2,000번을 하면 1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100명 있다고 해도 그게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 자체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고 있어서는 안 된 사례이긴 하지만 그런 사례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전체 재정이 크게 절감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재정 안정을 추구한다면 보다 큰 문제, 뭐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생이별수가제도, 불필요한 입원, 수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좀 문재인 케어 손보는 것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해결되지 손을 본다고 해도 건강보험 재정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보장성 후퇴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이제 보장성 강화를 했던 게 뭐 MRI나 초음파나 또는 기존에 그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너무 비싸서 뭐 한 번만 검사할 수 있게 해주거나 뭐 한 건만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2번, 3번 쓸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확대했는데요. 그게 대부분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 그 기존의 건강보험을 적용을 확대했던 거를 후퇴시킨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후퇴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의료를 남용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그 치료를 받는 건데 그 건강보험이 주던 혜택을 다시 빼앗아 간다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료복지 혜택 줄어드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오늘 뭐 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것 같은데요.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필수 의료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또 다른 데 있다. 이 보험 재정, 건보 재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살펴볼 부분은 따로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면밀하게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